코로나19 대유행은 언제 끝날까요?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답을 줄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다만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유행이 완화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2020년 1월 100여 명의 과학자들에게 코로나의 미래를 물은 결과 90%가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될 거라고 답했죠. 풍토병이란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유행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독감과 일반 감기가 풍토병에 해당되죠. 설문조사보다 3개월 앞서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의 제프리 샤먼 교수도 학술지 사이언스에 코로나19가 독감과 유사한 계절성 풍토병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모델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절성 풍토병이 될 거라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계절성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독감은 1년 365일 발생하지만 겨울에 주로 유행하기에 계절성 독감이라는 말을 얻었습니다. 계절성 독감은 1918년부터 3년간 전 세계에서 약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의 후손입니다. 이후 스페인 독감의 유행은 완화됐지만 스페인 독감을 일으켰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이들 후손은 겨울마다 유행하는 계절성 풍토병으로 남았죠. 왜 하필 겨울일까요? 과학자들이 꼽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간의 거리입니다. 겨울에 사람들이 주로 실내에 머물며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병도 쉽게 옮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이러스의 상태입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의 몸에서 테이블, 손잡이, 휴대폰 등의 표면에 무생물처럼 묻어 있습니다. 만약 기온과 습도가 높다면 이들 바이러스는 쉽게 망가집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기온과 습도가 낮은 겨울에는 바이러스가 더 오래 머무릅니다. 사람을 만날 확률도 높아지겠죠. 마지막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독감은 코로나19처럼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데 코에는 바이러스와 같은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점막과 코털이 이물질을 엉겨붙게 해 몸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막아주죠. 이런 점막이 겨울에는 건조한 환경 탓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사람은 감염에 더 취약해지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사람들이 실내에 더 오래 머물고 바이러스는 표면에서 더 오랫동안 살아남으며 사람은 감염에 더 취약해지죠. 이번에는 풍토병이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과학자들은 왜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고 믿는 걸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빨라 백신으로 잡기 힘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로나19가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서로 전파되는 감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쉽게 퇴치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지 않는 한 언제 감염병이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된 감염병은 대부분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독감은 물론이고 에볼라와 에이즈 핸드라, 니파, 웨스트나일, 사스, 메르스 등이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이죠. 2008년 런던 동물학회의 케이트 존스 연구팀은 1940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300건 이상의 신종 전염병을 조사한 결과를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신종 전염병 중 60.3%가 인수공통감염병이었죠. 인수공통감염병은 어떻게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걸까요? 그 과정은 니파 바이러스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1998년 9월 말레이시아 북서쪽 순가이 니파라는 마을에 평범한 양돈 농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돼지들의 기침이 잦아지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돼지는 금세 병이 나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고열에 시달리더니 그 수가 28명까지 늘었습니다. 고열에 그치지 않고 일부는 정신착란을 보이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자 수가 환자의 절반을 넘는 15명이었습니다. 치명률이 50%에 달했던 겁니다. 정부는 이 감염병이 일본 뇌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착란 등의 증상이 뇌염의 증상과 같았고 실제로 환자 중 일부의 몸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하고 건강해진 돼지가 다른 도시로 팔리는 것도 손 놓고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신종 감염병은 다른 도시로 널리 퍼져 200여 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그중 절반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에도 인도에서 발견되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미지의 감염병입니다. 그래도 기원은 드러났습니다. 대체 어떤 동물이 돼지에게 니파 바이러스를 옮겼는지 과학자들이 알아봤죠. 범인은 박쥐로 드러났습니다. 도시화와 농지 확대 등으로 박쥐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자 박쥐들이 니파의 돼지 농장으로 먹이를 찾아 날아들어왔던 겁니다. 이때 박쥐에게 있던 니파 바이러스가 돼지에게 전염됐고 돼지는 사람에게 다시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거죠. 니파 바이러스 사례에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 전파되는 주된 경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박쥐는 보유 숙주라 부릅니다. 보유 숙주는 바이러스를 보유하지만 질병을 겪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진화하며 바이러스와 서로 공존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보유 숙주가 다른 종을 만난다면 대부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 전파가 일어나는 종간 전파는 쉽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필 보유 숙주의 바이러스 중 일부가 다른 종에게 전파될 수 있는 변이를 획득했다면 그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박쥐에서 돼지로 니파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처럼 말입니다. 돼지는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증식 숙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증식 숙주란 몸에서 바이러스 등이 대량 증식한 후 엄청난 양으로 외부에 방출되는 동물종을 말합니다. 증식 숙주는 보유 숙주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문턱값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몸속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바이러스를 쏟아냅니다. 그 양이 엄청나므로 문턱값이 훨씬 높은 동물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경우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자주 출현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의 저자 데이비드 카머는 그 이유를 인류에서 찾습니다. 바이러스는 지구상의 수많은 숙주와 공생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보유 숙주인 박쥐처럼 말입니다. 박쥐만이 아니라 세균과 곰팡이, 원생생물, 식물, 동물 등 과학자조차 아직 모르는 숙주들이 바이러스와 서로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인류가 빠른 속도로 자연 생태계를 붕괴시켰습니다. 벌목을 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숲을 태워 농지를 만들고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야생동물을 사냥해 동물원에 가져다 놓거나 먹기도 했죠. 이런 탓에 미생물이 점점 더 많이 더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 양상에 대해 콰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무들이 벌목되고 토종 동물들이 도살될 때마다 마치 건물을 철거할 때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그들의 몸에 깃들어 살던 미생물들이 주변으로 확산된다.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평화롭게 살던 서식지인 야생동물이 살 곳을 잃고 사람에게 잡혀갑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새로운 서식지가 될 숙주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일까요? 어디가 먹이가 풍부하고 넓은 서식지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생물, 가장 수가 많은 종, 바로 인류입니다. 지난 수십 년 사이 인류는 2배로 증가했습니다. 서식지를 잃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류가 빛과 소금의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은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신종 감염병에 면역력이 없는 인류는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이런 관계에 주목해 최근 과학자들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만이 답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건강만이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생태계의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원헬스의 관점에서 감염병에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원헬스에 대한 정의는 세계보건기구와 원헬스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다양하게 내리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2가지 특징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헬스의 관점에서 일부 과학자들은 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전염병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에린 모데카이 교수팀이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지카와 황열병 같은 위험한 질병이 북미와 동아시아에 크게 발병할 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해당 질병을 옮기는 모기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지방에서 북쪽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북미와 동아시아가 모기가 옮기는 질병이 잘 퍼지는 온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류는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원헬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사실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류일지도 모르겠습니다.